이 국장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잊혀지기는커녕 연일 뉴스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또 나름대로 뉴스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뉴스를 또 생산해내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문재인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가 네. 5월에 또 개봉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 죽으면 서거라고 표현을 하니까,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다큐를 만든다. 필름들을 전부 찾아다가 이런 건 봤어도 대통령 임기가 끝난 지 1년도 지금 이게 며칠 후면 1년이지만 어쨌든 안 된 시점에서 1년 시점에서 개봉은 1년 시점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그 1년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대통령을 했어. 그리고 대통령 끝난 다음에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다큐를 찍는 그런 대통령이 누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대통령 끝난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예우와 관련해서 돈 엄청 주잖아요. 네. 세금으로.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한테만 주나요? 옆에 경호하라 어쩌라 그래갖고 세금 또 엄청 줍니다. 그러면요, 비서관만 해도 3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식 비서관. 월급 전부 다 둬야 되잖아요. 네. 품위, 경호원들이 지금 몇십 명이, 60명인가가 있습니다. 품위 유지하라고 또 돈 주잖아요. 근데 왜 앵벌이를 하냐고요. 왜 국민들한테 왜 돈 달라고 하냐고요. 지금 달력 때 제가 사실 기가 막혔어요. 달력 만들 때 펀딩 했잖아요. 딸이. 자기 문다혜가 홍보한다고. 네. 그래 놓고서 그때도 1억 6천만 원인가를 받았는데 그 돈 어디다 쓰는지 아직 알 수도 없는데 지금 이 영화 상영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플랫폼 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후원금을 모금한다라고 합니다. 텀블벅이라는 그 플랫폼은 지난번 문다혜도 여기서 그 유기견 달려 네네. 당신과 함께라면이라는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한 게 그때도 여기서 모금해갖고 원래는 2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1억 6천인가 1억 6천이요.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3천이 여기도 또 이번에도 텀블벅에서 하네요. 그렇죠. 3천만 원이 목적인데 이미 5,700만 원이 11월 오전 4시 기준으로 5,700만 원이 이미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딸이 1억 6천 달력 내는데 1억 6천인데 문재인이가 직접 자기 다큐 찍는다고 해가지고 이 펀딩을 하는데 지금 하루 만에 3천에 배가 지금 들어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몇 억을 지금 걷는다고 봐야죠. 그걸 어마어마하게 다 지지자들 들어오겠죠. 어려운 돈들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네네. 문재인이가 지금 돈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앞에 책방 낸다고도 현금으로 8억 5천 딱 지급해버릴 정도 아닙니까? 돈도 많네요. 그렇죠. 이건 지금 배급사가 나서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말려야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 만들지 마라. 내가 왜 살아있는 동안 영웅시돼야 되느냐. 그럼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더군다나 후원금을 모금해 이 어려운 시기에 내 자랑하는 영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내야 돼?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나 좀 자랑 좀 하자. 달력만이 아니라 나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어 하고 다큐를 찍고 그 다음에 다큐 찍는 상영관 확보한다는 핑계로 후원금을 또 모금한다. 그러니까 후원금은 계속 모금할 생각인가 보고요. 그리고 선거 1년 앞두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당연하죠. 지금 보나마나 PK의 정치인들 이렇게 저기를 해서 어떻게든 부산에서 내 영향력으로 부산과 경남에서 얼마나 지금 당사시켰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뻔한 거죠. 예. 아니 지난번 그 딸이 그 유기견 달력 낼 때도 본인은 풍산개 송강이 곰이 이 2마리 정부에서 사료값 안 준다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버렸지 않습니까? 정부에다 발라보니까 결국은 광주 동물원에 이제 갔는데 자기는 김정은이가 보낸 이 풍산개를
6.25 해버리면서 네. 무슨 유기견도 없는 탄력 만든다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다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따스한 사람이냐, 자기가 얼마나 반려견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 여기서는 동물이 개가 먼저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 개하고 노는 거, 뭐 이렇게 만져주는 거, 먹이주는 거 이런 거 찍어가지고 달력을 팔았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홍보용 이 다큐를 찍어가지고 그걸 또 홍보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금을 한다. 참 너무 뻔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내가 4년형을 받고 아프다고 맨날 좀 나 좀 풀어달라고 징징대는 그 남편은 지금 책 냈다고 책 좀 팔아달라고 출판기념회 하면서 딸과 함께 희희낙낙하고 있어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지금 북콘서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똑같은 사람이네요. 문재인도 아니 자기와 함께 했던 서훈이라든지 물론 풀려났지만 뭐 서욱이라든지 지금 혐의 때문에 뭐 구속 수사를 한 해 만에 또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온갖 혐의들이 그 당시 청와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고초가 아니라 난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연히 그런 그 죄를 지금 해야 되는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온갖 지금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는 와중에 자기는 영화를 찍고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돈을 모아서 극장 상영을 한다. 그래서 조국이나 뭐 문재인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똑같죠. 예. 그런데 조국 정경희 시민은 깜방에 앉아서 2억 4천을 또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영치금으로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영치금 받은 순위로서 뭐 10위까지 나왔는데 예, 예. 2위하고도 뭐 그냥 한 배나 더 많다고 말이에요. 2위가 억이 아니더라고요. 천만 원, 몇 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거기서 300만 원만 원래 영치금으로 쓸 수가 있대요. 한도가 300. 그 이외에 또는 계좌에 딱 넣어갖고 이자 딱 그 이렇게 차곡차곡 이자 받아갖고 나올 때는 딱 이 현금 2억 4천만 원 들고 나올 수가 있는 괜찮은 장사잖아요. 4년 동안 남는 장사죠. 4년 동안 우리가 2억 4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뭐 있나요 어디? 조국은 말씀하신 대로 조민이는 지금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그것이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내려버렸는데 둘이 부녀가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라는 예. 책을 지금 또 팔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북콘서트 핑계로 해가지고 예, 예. 참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심보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다가 문재인은 노무현은 일단 이 고인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 추모하는 사람들 지지자들이 뭐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예. 이번에 만든 그 감독이나 회사도 뭐 예. 같은 것 같아요. 예, 옛날에 2017년도에 노무현입니다라는 예. 다큐멘터리 만든 사람이죠. M 프로젝트고 감독도 똑같은 네네. 것 같죠? 그 감독이 이창재 만들었어요. 감독.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노무현입니다를 본따 가지고 문재인입니다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뭐 이미 본인이 밝히기도 했습니다만은 엊그제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면은 이 노무현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변호사를 했지 않습니까? 맡았는데 네.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 특히 죽기 일주일 전에 그렇습니다. 거의 오지도 않았고 와서 뭐 어떻게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낸다든가 의견서 하나 안 내고 사실상 팽개쳐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인규는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그 재단 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되돌아보면 친구이자 또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동지죠. 가장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야 되고 가장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전혀 돌보지도 않고서 나중에는 뭐 운명이다, 친구의 그런 그 운명으로 내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가증스러웠나라는 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국장님 말씀대로 문재인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거 다큐도 찍고 지금 5월이면은 네. 거기 책방도 지금 뭐 개장을 한다고 하죠. 예, 8억 5천짜리
그 집을 하나 사가지고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 네. 끝난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5월에 개장을 하면은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뻔한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지자들 올 것이고 그러면 지지자들하고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네. 얘기도. 그게 또 뉴스가 될 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연히 누가 찾아오냐면 전 지지자들도 지지자들이지만 공천 받을 사람들. 거기 찾아오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사하, 사상, 그다음에 강서, 그다음에 양산 이쪽 김해 이쪽에 있는 앞으로 민재인의 이름으로 나설 사람들. 그래갖고 뭐 그쪽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친문이라고 생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오지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좀 이번에 좀 영향력을 좀 행사해 주십시오. 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지금 포부를 밝히는 그러니까 게 양산 아니겠습니까? 대원군이에요. 네. 양산 대원군이라고 대원군 노릇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잊혀진 삶을 살겠다? 무슨 저녁 노을이 뭐 붉게 물들듯이 살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허지를 말든가요? 예. 참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 알 길이 없네요. 자기들 뭐 이 홍보 내용에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두려운 건 이겁니다. 임기 마지막 해에 기자회견, 신년벽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자, 이제 물러가실 때가 됐는데, 뭘 계획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지잖아요. 근데 비서실장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최정점에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최정점이야. 아직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들은 알면 알수록 알고 싶은 사람이라는데 알면 알수록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네요. 아,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살아있는데 자기가 영웅이 되겠다. 영웅으로 칭송해달라. 그런 다큐를 찍는다는 게 이런 생각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정말 엽기적이에요. 그렇죠. 저는. 얼굴 가죽이잖아요. 얼마나 멘탈이 강하면 아니 민망해서라도 그걸 못 찍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이가 민망해서라도. 지금 망쳐놓은 게 나라를 멍들게 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죠. 완전히 골병이 들었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도 문재인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실패 아닙니까? 아니 최근에 고리 2호기 그거 폐쇄됐잖아요. 고리 2호기만이 아니라 연달아서 5기가 지금 폐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 문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엄청나게 그 돈이 들어가요. 벌써 고리 2호기 때문에라도 3조 원이 그냥 생돈이 더 날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인가 있지도 않는 경제 이론을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완전 실패로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대북 김정은한테 알랑거린 덕택에 우리나라가 지금 간첩이 버글버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간첩도 활개치고요. 마약 사범도 활개치고요. 그렇게 됐죠. 그 지난 5년 동안. 조폭도 대검 활개치고. 강력부라든가 그 마약 단속하는 부서를 전부 없애버려갖고 약화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약들이 지금 그냥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시음회를 열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멍들게 했으면 그에 따른 자숙과 반성은커녕 또 총선이 이제 한 1년여 남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겠다고 이런 일을 벌인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네요.